안녕하세요. 설과 이틀 간의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설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음, 이번에 되게 재밌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저희가 열심히 읽었어요. 제목은 슬픈 카페의 노래. 이 책은 2014년도에 처음 초판 인쇄가 된 2014년도 3월 7일 날 초판 인쇄가 된 책이고요.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소개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우리 김설의 북클럽이라고 하는 그 북클럽에서 이 책을 지금 읽었어요. 사실 먼저 읽고 지금 이번 달 30일 날 만나서 이제 북클럽 회원들하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저는 너무 재밌는 책이어서 요 자리에서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은 욕심에 이거를 같이 읽자고 제가 이틀님한테 말씀드렸고요. 되게 얇은 소설책이지만 내용은 절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엄청 많이 붙였어요. 이렇게. 저도요. 그래서 참 재밌게 읽었고, 이 책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작가님 소개로 이 책을 처음 받고 이제 카슨 맥컬러스라는 작가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되게 생소한데 한 절반 정도 읽고 나서 와, 이거 정말 내 취향인데? 라고 들던 작품이었어요. 그만큼 가독성도 좋고 그다음에 작가의 어떤 작품 세계라고 하죠. 굉장히 독특하고 색이 짙은 그런 소설이었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소설을 읽으면서 되게 우리가 같이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틀님이 이 책을 어떻게 해석하고 읽어줄지에 대해서 되게 기대가 컸었어요. 왜냐하면 소설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흥미로운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틀님이 쓰고자 하는 소설이 이런 종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읽었고, 그래서 더더욱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 작가 소개를 좀 먼저 좀 할까요? 네. 작가는 슬픈 삶을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굵직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여자분이신데요. 평판으로는 그 첫 번째 소설이 마음은 외로운 사냥꾼이라고 하는 처녀작이 있는데요. 그 처녀작은 저는 되게 몇 년 전에 우연하게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도 되게 강렬하게 느껴졌었고, 그때 강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나이가 어린 친구가 쓴 소설이라는 게 되게 강렬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러기에는 책이 깊이가 꽤 있었다. 정말 좋은 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중에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내용으로는 그 앙드레 지드가 이 작가를 미국이 낳은 천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 그 정도로 그 소설을 참 재밌게 쓰는 분이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사실 독특한 삶을 사셨던 거는 뭐냐 하면 어린 시절부터 그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소설을 시작한 것과 동시에 얼마 되지 않아서 뇌졸중이 왔다라는 거죠. 네. 그 20대에 뇌졸중이 와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0대 중후반쯤에 그 뭔가 몸이 불편해져 가지고, 그래서 휠체어 생활을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 번의 뇌졸중이 재발이 돼 가지고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50대 정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또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성적 취향 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성애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도 대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틀님하고 책 얘기를 하면서 설핏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
이 책이 2014년도에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느 정도로 세간에 알려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제가 2014년도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좀 이렇게 스리슬쩍 유명해지지 않은 채로 넘어가지 않았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만 해도 어떤 그런 다양성, 성적인 취향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우리나라가 아직은 조금 상황적으로 조금 부족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책이 좀 유명해지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막 이렇게 저 혼자는 그런 생각을 좀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그 소설의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작가가 작곡가를 남편과 둘이 동시에 사랑하게 되는 되게 좀 특이한 사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성애 양성이죠. 양성애를 하셨기 때문에 인제 그때의 삼각관계가 소설에 많이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가 소개는 요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줄거리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줄거리를 조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 슬픈 카페의 노래의 그 배경은 그 미국 남부의 작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카페가 하나가 있고 그 카페를 운영하는 미스 어밀리어에 관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미스 어밀리어는 혼자 살고 있는 여잔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키가 180이고 그다음에 기골이 장대하고 음. 싸움을 무척 잘해요. 남자들하고도 싸워서 결코 지지 않았다. 음. 라는 어떤 그런 문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돈이 되는 일이는 뭐든지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카페가 아니었죠. 여기 이제 네네네. 곡식이라든가 뭐 담배 뭐 이런 거 예, 예. 잡화 이런 걸 파는 그냥 식료품 가게였고 그거를 혼자 잘 운영을 하고 있었고 돈도 꽤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단점이라면 사사로운 소송, 그러니까 조그만 소송을 너무 즐겨 했기 때문에 이제 욕도 좀 많이 먹었던 것 같고 그에 반해서 또 의료 활동도 했다고 하더라고.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을 지어서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도움도 주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미스 어밀리아한테 이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죠. 어느 날 꼽주가 찾아와요. 되게 아니 근데 미스 어밀리어도 외모적으로 이게 기골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사팔뜨기 맞아요. 네, 눈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 있는 네, 그런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뭐 줄거리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드리는데 아마도 뭔가 뭐 외모적으로나 이게 결함 같은 게 하나 있는 사람의 사랑을 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저는. 네. 네. 그것도 그렇고 아까 앞서서 양성의 네네. 성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어떤 여성스러운 면을 되게 많이 배제시키려고 노력했다 작가가 음. 그런 느낌도 저는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줄거리를 계속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 미스 어밀리아한테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는데 꼽추가 찾아오죠. 되게 거짓골 행색을 한 그 꼽추가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이종 사촌이다. 나를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미스 어밀리아를 아는 그 마을 사람들은 이 꼽추가 조만간 얘한테 얻어 터져서 이제 쫓겨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의외로 이제 미스 어밀리아가 그 꼽추한테 들어오라고 하죠. 네. 들어오라고 해서 거기서 자기 음식을 나눠주고 그다음에 2층으로 자기 살고 있는 곳에 올라가서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네. 심지어 되게 가장 좋은 방을 주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한동안 꼽추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맞아서 죽었거나 미스 어밀리아가 살인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반전이 뭐냐면 너무나 멀쩡하게 이제 그 남루한 꼽추가 정말 사람다운 꼴을 하게끔 이제 미스 어밀리아가 만들어주죠. 그러면서 이 꼽추의 성격을 보자면 되게 허풍도 잘 떠는 반면에 이제 미스 어밀리아한테 뭐 이것저것 하자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그렇게 뭐 곡식, 잡화 이런 거 팔지 말고 술이나 음료를 팔자고 얘기를 해요. 또 꼽추의 말이라면 뭐든지 잘 듣습니다. 그럼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이나 음료도 팔고 음식도 팔게 되면서 이제 그 카페가 마을의 중심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말에는 사람이 북적북적거려서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의 카페를 운영을 하게 되고 근데 이 둘의 어떤 사랑이나 이런 관계가 항상 행복하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빌런이라고 하면 빌런일 수 있고 또 하나의 사건이죠. 그 미스 어밀리아가 사실은 꼽추가 나타나기 전에 결혼을 잠깐 했었어요. 네. 그 마을에
마빈이라는 그런 남자였는데 그 남자에 대한 묘사를 보면 키가 크고 근육질의 남자. 제일 예, 잘생긴. 그 말에서 제일 잘생겼는데 문제는 품행이 음. 좋지 못하죠. 네. 그 말에 있는 양아치예요. 그쵸. 그 마을에 있는 처녀들을 다 농락하고 다 버려버리고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한테 미스 어밀리어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착하게 한동안 살아요. 네, 맞아요. 네, 아니 근데 2년 동안 짝사랑한 걸로 나오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음.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너무나 순순히 또 미스 어밀리어가 뭐 결혼하지 뭐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죠. 네네. 근데 문제는 미스 어밀리어가 결혼이란 게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첫날 밤에 그렇게 남편을 두드려 패고 그러고서는 그렇게 나와서 잠옷바람에 이제 군불이나 떼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마빈이 어쨌든 미스 어밀리어를 아내로 맞는 데는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둘의 결혼 생활은 이 소설에서 얘기하기에 열흘밖에 되지 않아요. 맞아요. 열흘밖에 되지 않고 마빈이 결국은 이제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마빈도 이제 착실한 생활을 하면서 돈을 꽤 모았었거든요. 자기한테 모아놓은 돈과 뭐 금고와 땅 이런 걸 다 미스 어밀리어 앞으로 해놓고 이제 방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마빈이 방랑을 하면서 본인의 그런 성격은 버리지 못해서 주로 범죄를 많이 저지르죠. 주유소로 털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감옥에 갔던 마빈이 이제 미스 어밀리어 앞에 다시 나타나요. 그게 이제 꽃주하고 그 어밀리어가 그 카페에서 이제 행복하게 지내던 그 시기에. 근데 나타나던 시기에 그 미스 어밀리어가 잠깐 외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카페에는 꼽츠만 있었는데 마빈이 나타났을 때 그 미스 어밀리어는 없고 그 꼽츠만 이렇게 문틈으로 본다라고 되어 네, 있어요. 나오죠. 예. 네, 저는 그 장면에서 이제 둘이서 붙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싸움을 예. 저도 그랬어요. 예.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마빈이 어밀리어가 없네. 그리고 돌아가는데 꼽추가 마빈의 뒤를 졸졸졸 쫓아다죠. 맞아요. 왜냐하면 동경한 거예요. 그 잘생기고 근육질의 남자. 아, 근데 그게 나는 그래서 진짜 거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 소설이 도대체 저 남자는 저 꼽추는 갑자기 왜 저러지? 그 남자를 왜 갑자기 쫓아다니고 그것도 참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그 마빈이 엄청 싫어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줄줄 진짜 무슨 그지처럼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저 도대체 왜 저럴까라고 그게 한참 동안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정말로. 예. 나중에 이제 아, 양성애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 꼽추가 마빈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제 마을에서 이제 그 일이 되게 유명해지죠. 그러다가 둘의 어떤 그 관계에서 나중에 이제 어밀리어가 마빈에게 이제 결투를 신청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꼽추를 빼앗기니까. 그게 너무 저는 결투 신청한 장면은 너무 웃겼는데 그 사람을 상대로 되찾기 위해서 네. 이혼한 전 남편과 결투를 한다. 네. 이게 너무 기이한 현상인 거죠. 근데 어쨌든 되게 연습도 많이 해요. 연습도 하고 막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웃겼거든요. 샌드백을 매달아 놓고 이제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하다가 결국은 이제 둘이 맞붙어요. 그게 온 마을의 구경거리처럼 이제 막 그래서 사람들이 주위에 둘러싸고 중간에서 둘이서 이제 결투를 하는데 이 어밀리어가 마빈의 목을 졸라서 이제 거의 다 이겼어 하는 순간에 꼽추가 날아와서 어밀리어의 등을 이제 채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밀리어의 패배로 끝나요. 아, 너무 슬퍼요. 예. 예. 그래서 어밀리어가 패배한 뒤에 이제 마빈하고 꼽추는 카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요. 다시는 장사할 수 없을 정도로 회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을 만들어 놓고 둘은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남은 어밀리어는 혼자 슬퍼하다가 카페 주변을 판자로 다 둘러서 스스로를 가두게 되죠. 그 카페는 이제 점점 더 황폐해지고 쓰러져가는 그런 집이 네네.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소설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제목이 슬픈 카페 노래이고요. 영어 제목도 똑같아요. 네. 슬픈 카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카페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아주 사실 이야기 자체는 단순한 것 같아요. 단순하나 결과적으로는 사랑 이야기인데요. 사랑 이야기 중에서도 사실은
이 남자 2명과 여자 1명의 주인공 3명이 각자가 상대적으로 같이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음 일방적인 사랑이죠. 그쵸. 짝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성분도 그 꼽추를 사랑하고 혼자서 꼽추의 사랑은 마빈한테 가 있고 또 그 마빈은 예전에 어 이 미스 어밀리어를 사랑했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짝사랑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인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나 허망함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이 내용에. 아무튼 그 중간중간에 이 책이 재밌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은 그 유머 그러니까 웃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웃긴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네. 포인트인데요. 어 좀 되게 웃겼어요 저는 읽으면서도. 그리고 그걸 참 억지스럽지 않게 잘 표현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네. 작가님이 진짜 글을 잘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도 소설이 써질 수 있구나.'라고 느껴졌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놀라운 대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대목들 조금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저는 꼽추가 유별난 재주를 하나 갖고 있었대요. 그 재주가 뭐였냐면 꼼짝않고 가만히 서서 그 길을 놀란 만큼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상대방한테 막 보여주는 약간 귀여운 음. "나 봐라 깜짝깜짝." 막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음. 그거를 그 미스 어밀리어한테만 항상 보여줬었대요. 음. 그래서 그걸 보면 미스 어밀리어가 뭔가 참 너무 귀여워서 그걸 참지 못하고 항상 원하는 대로 다 해 줬대요. 근데 그 모습을 어느 날 인제 마빈 앞에서 귀를 팔랑팔랑거리는 근데 그걸 보면서 자기 딴에는 되게 예쁘게 보이려고 했는데 마빈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쟤 어디 저 병신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보면서 너무 웃겼거든요. 그분이 음. 어떻게 보면 웃으면 안 되는 포인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대차게 썼다. 되게 그래서 음. 웃었던 음.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인제 거의 초반부부터 인제 웃기 시작을 했는데 뭐 한 15 페이지 정도에 가면은 그 아까 줄거리 얘기할 때 잠깐 나왔지만은 그 꼽추가 어디서 제가 들었는데 그 주인공 여성의 키가 180 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 남자 꼽추의 키가 한 140 된다고 나오는 대목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건 없었죠. 예. 근데 어디선가 내가 '아 이 음. 사람 140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음. 들었나 봐요. 하여튼 뭐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180의 여성과 한 140 정도 되는 남성이 서 있을 때는 정말 허리 정도까지 밖에는 안 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남자가 이제 멀리서 그 카페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는 장면이 있어요. 인제 처음 만나는 장면이죠. 근데 인제 멀리서 쪼금씩 걸어오니까 그 카페에 앉아 있던 손님 중에 하나가 그때만 해도 아직 카페가 되기 전이에요. 손님 중 하나가 "저기 누구 오는 것 같은데?"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인제 그 말을 했던 게 그 동네에 사는 쌍둥이였는데 그 쌍둥이 한 사람이 "저기 누가 오는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또 다른 쌍둥이가 "고삐 뿔린 송아지겠지."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점점점 인제 다가와서 보니까 잘 보이는 거야 그 형태가. 그 사람의 음. 형태가. 그러니까 송아지가 아니고 네. 사람인데 딱 봤으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네 집 어린애 같은 걸?'라고 얘기를 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부터 인제 좀 웃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 뭐 되게 가차없이 썼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오는 느낌이.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꼽추가 걸어오는 건 정말 어린애 같았겠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부터 좀 많이 '아 이 책이 참 재밌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인제 결국에는 인제 이 미스 어멜리어의 동정을 사기 위해서 어쨌든 이 여자한테 잘 보여서 뭐 밥이라도 한 개 얻어 먹든가 아니면 인제 동냥을 해 가지고 뭐 돈 몇 푼이라도 얻으려고 왔겠죠. 아니 이렇게 들어와서 밥 먹고 가라고 할 수도 있는 네. 거니까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왔어요. 근데 왔는데 와서 그
이런저런 자기 사정을 막 얘기하고 사실은 니네 뭐 엄마랑 우리 엄마랑 뭐 아는 사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우리가 먼 친척이고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막 하면서 이렇게 그지 같은 가방을 하나 들고 와 가지고 그 계단 침에 앉아 가지고 막 그 꼽추 그 나이 든 꼽추가 막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쵸. 근데 난 그게 너무 웃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작가가 참 글을 재밌게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초반부부터. 음. 네,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이 책을 끝까지 읽는데 중간중간에 상당히 동력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 인물의 성격을 잘 묘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게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을 묘사를 하는데 그중에서 그 아까 그 우리 주인공이 3 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중에서 인제 어밀리어의 성격을 대표적으로 "이 여자는 어떤 여자다."라고 설명해 주는 대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저는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뭐냐면은 아주 사소한 일로 재판을 하는 걸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딱 머리에 불꽃 같은 게 딱 일어나는 그런 느낌을 딱 받았던 게 왜 그랬냐면은 이게 그 한 사람의 성격을 이거만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소송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의 성격은 어떤 사람 같아요? 저는 소송을 즐긴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방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논리를 따져서 '나는 이걸 지키겠어.' 이런 굳은 의지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수전노 같은 느낌. 소송을 즐기는 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못 했던 게 나는 이 소송이 누군가가 어밀리아한테 거는 소송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소송 자체를 심심풀이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한 나머지 아주 사소한 문제로 그 재미를 느끼는 음. 사람으로 느낄까 좀 잔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집요한 느낌. 투쟁이나 싸움을 좋아하는 즐겼으니까 예 그런 그럴 수도 사람. 예 그런 있겠네요. 사람. 그러니까 약간 여기도 보면 음 사소한 일이라고 하거든요, 표현을. 사소한 일. 그러니까 그 사소한이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돈을 빌려줬는데 음. 원금은 갚았지만 이자를 덜 적게 줬다거나 어. 아니면 음. 내 땅인데 음. 한 발 들어왔어. 음. 뭐 거기다 호박이라도 심었다. 음. 이러면 인제 소송을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음. 그러면서 '아 내 재산에 어떤 침해를 받았어 내가. 음. 이래서 인제 내 걸 지키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좀 음. 이야기를 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인제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밑에도 보면은 길을 가다가 돌멩이가 있었는데 그 돌멩이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어. 그러면은 그 넘어진 순간에 주변을 둘러봐서 "이 돌멩이 누가 심었어?" 하고 소송 대상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이 여자는 아마도 쪼끔 그런 것들을 즐기는 음. 사람이구나. 조금 잔인한 면도 있고 좀 그런 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꽤나 심심한 사람인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이 작가가 결국에 뭐 내용이 어찌 됐든 간에 이 작가가 여자 주인공을 묘사하는 방법이 상당히 재밌었다. 음. 음. 성격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소설적 장치들이 꽤나 재밌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봤을 때 음. 저는 꼽추를 그렇게 집안을 들여서 사랑을 하게 된 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보통 첫눈에 반한다 그러면 외모나 어떤 그런 외형적인 거나 향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꼽추였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들었던 것 같은요. 근데 이 여자의 성격을 봤을 때 '집안을 들였을까?'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근데 이 미스 어밀리의 성격을 보면 특히 약을 음. 지을 때 돈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되게 돈 되는 일을 하면 뭐든지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병자한테는 돈을 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소설 속에 나오는
거 보면 특히 애들한테 뭔가 처방을 할 때는 더 조심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 애 종기를 떼어내는 장면에서 보면 애가 잠들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성격 되게 괴팍하고 급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꼽수라는 어떤 대상 자체가 이 어밀려의 어떤 보호 본능 이런 거를 순식간에 일으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음. 좀 했던 것 네네.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단순하게 사랑,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생각하고 이 소설을 읽으면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도대체 이 여자는 뭘 보고 이 남자한테 갑자기 첫눈에 반한 것처럼 굴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진짜 솔직히 말해서 며칠을 생각했어요. 그 여자의 사랑, 이 여자의 사랑은 저는 뭐 사랑은 딱 뭐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 안에는 연민도 있고 뭐 동정심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사랑이 감정이 뭐 남녀 간의 사랑이 뜨거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봤을 때 이 여자의 사랑은 측은지심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음. 한편으로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 작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떠올렸던 것 같은데 작가 자체가 되게 오랜 시간 휠체어를 타고 불편한 몸으로 살았다는 거죠. 음. 그런 상태에서 사랑을 한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을 선택할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픈 사람이에요. 아프고 몸이 뭐 말하자면 뭐 반신불수 뭐 음. 이렇게 뇌졸중이 와가지고 몸에 반이 불편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선택해야 돼. 사랑하는 남자를 선택해야 돼. 혹은 뭐 사랑하는 대상을 선택해야 돼. 그런데 너무 잘생기고 누가 봐도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게 될까? 아니면 나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이해해 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선택할까? 음.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불편한 상태라면 나의 이런 불편함, 나의 이런 모자람, 나의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을 오랫동안 봐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까. 음. 그러면 그게 과연 누구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이 어밀리어의 선택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저 남자 같으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 그렇게. 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 남자는 그래도 적어도 사팔뜨기인 나 음.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여성성이라고는 조금 없는 그런 이런 나도 오랜 시간 이 남자랑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평소에 하지 않았을까? 음. 저는 이제 너무 비약인가요? 저는 그 생각을 처음에 '첫눈에 반하지는 않았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맞아요. 일단 네. 집으로 들여서 처음엔 동정심이었겠죠. 들어서 "밥이나 먹어." 했는데 밥 먹여주다 보니까 "씻고 갈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씻었어. 씻었는데 '하루 재워 줄까?' 했는데 거기서 인제 의외로 인제 꼽추의 장점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음. 그 꼽슈의 장점 뭐 어떤 거 뭐 재능 보면 사람을 사귀는 재능 뭐 이런 거? 중간에 나오잖아요. 허풍을 되게 잘 떠는데 음. 사람을 유쾌하게 해 그래, 준다고 그래, 그래. 했잖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이 꼽추의 활약이 대단해요 그쵸. 보면. 맞아요. 근데 이 꼽추가 허풍을 떤다는 걸 모두가 알아. 모두가 알매도 불구하고 얘 때문에 유쾌해지니까 이 꼽추가 있는 걸 사람들이 또 다 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밀려가 혼자 살았잖아요. 혼자 살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이 꼽추 때문에 웃고 있다는 걸 깨닫지 않았을까. 음. 그러면서 하룻밤 재운 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그러면서 사랑에 점점 빠져들게 되지 않았을까? 그 마지막으로 음. 일부에서 좀 정리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작가의 사랑론인데 그 사랑론 중에서 음 사랑을 주는 사람 말고 사랑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두려워한대요. 왜냐하면 증오까지 한대. 심지어는 증오까지 하고 충분히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를 드는 게 뭘 드냐면은 그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상대가 자기를 너무 속속들이 파헤치려고 하기 때문이래요. 어.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생각했어요. 맞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 아들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음. 아, 내가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이 대목에서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통이 수반이 되더라도 자기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능한 한 모든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는 거죠. 사랑을 하게 되면. 근데 그 모든 관계의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들의 모든 걸 다 알고 싶은 그쵸. 것처럼. 학교에 가서 도대체 뭐 하는지, 밥은 뭘 먹는지. 그래서 필연적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불편해한다라는 네. 대목이 나와요. 이게 소설의 중간쯤에 이제 작가가 화자가 되어가지고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이라서 책을 혹시 읽으시면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요 책이 중간쯤이니까 요 정도가 중간쯤이니까 일부 이야기를 요걸로 마치는 게 가장 보기가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2부에서는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